안녕하세요. 궁서쿨쌤의 진지수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제작한 수업 방법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활동의 제목은 배움 죽기입니다. 배움 죽기. 어디에서 아이디어를 좀 얻었냐면은 NIM이라고 해서 님게임이라고 있거든요. 님게임이라고 하면 좀 생소하실 텐데 가장 대표적으로 알려진 님게임 형태의 게임이 베스킨라빈스 게임이에요. 숫자를 번갈아 가면서 얘기하다가 마지막 숫자를 말하면은 지거나 혹은 이기거나 이렇게 규칙을 정해서 할 수 있는 게임. 그거에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한번 제작을 해봤고요. 배움죽기라고 이름을 붙인 까닭은 이 닌게임의 유래가 뭐 정확하진 않을 수도 있는데 뭐 이렇게 사람들이 돌을 서로 뭐 번갈아 가면서 주워가지고 놀이 활동을 하다가 거기에서 이제 이름이 붙여졌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배움을 다양하게 주워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배움죽기라고 붙여봤습니다. 자세한 활동 방법은 제가 수업 시간에 활용한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움죽기 활동 방법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필요한 준비물로는 문제카드 20개 필요하고요. A4 종이 등을 잘라가지고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움죽기판이 필요한데 요거는 게임의 진행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용도로 쓰이는데요. 실제 제가 수업 시간에 활용하는 자료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배움죽기 판입니다. 먼저 이 활동의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게요. 일단 모두먼 학생들이 문제카드를 잘 섞어가지고 20개의 문제카드가 되겠죠? 문제카드를 잘 섞어서 모든 책상 한 가운데다 놔두고 문제는 보이지 않게 뒤집어 놓은 상태여야겠죠? 그리고 문제를 풀 순서를 정합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친구부터 문제를 푸는데 자기가 푼 문제는 자기가 가져가게 돼요. 문제카드를. 그리고 그게 곧 자신의 점수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한 문제를 풀었을 때 정답을 맞췄으면은 그 다음 문제를 연속해서 도전할 수 있고요. 최대 3문제까지 연속으로 문제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의 기회에서 최대 3개의 문제를 풀고 3점을 획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자기 턴이 끝나면은 그 두 번째 친구가 그리고 그 다음 친구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문제를 풀게 되고요. 마지막 문제 20번 문제를 푼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문제를 풀었을 때 그 친구에게 보너스 점수로 3점을 줬어요. 그래서 이게 베스킨라빈스 게임처럼 혹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님 게임처럼 마지막 문제를 푼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도 약간 머리를 굴려가면서 마지막 문제를 풀기 위해 꾀를 쓸 수도 있는 겁니다. 게임의 그 재미를 더 주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만들었고요.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은 일단 문제를 많이 푸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많은 아이들이 그냥 무작정 한 문제를 맞추면은 계속해서 그냥 무작정 막 다음 문제 계속 도전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도전을 했는데 그 두 번째나 세 번째 문제를 틀렸다. 그러면은 그 틀린 횟수만큼 또 빼기 1점씩을 해서 최종 점수에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는 다음 문제에 도전하느냐 마느냐를 가지고도 약간 긴장감이 조성이 되면서 이 활동에 진짜 게임처럼 몰입을 좀 더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 게임판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죠. 아이들이 20개의 문제가 얼마나 진행이 됐는지를 좀 직관적으로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 게임판을 모든 별로 하나씩 코팅해서 나눠준 다음에 활용을 하는 거고요. 게임 처음 시작 때 이제 1번에다가 지우개를 하나 놔두는 거죠. 모두먼 중에 한 명이 지우개를 놔두고 이제 1번 문제를 풀고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맞췄으면은 뭐 다음 문제로 넘어갔을 때는 이렇게 지우개를 옮겨가면서 2번, 3번 이런 식으로. 그러면 아이들이 지우개의 위치를 보면서 아 지금 현재 뭐 3번까지 풀었으니까는 내가 다음에 몇 개까지 풀면은 뭐 나한테 20번이 올 수 있겠구나. 이렇게 좀 계산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동그라미를 쳐서 저는 지금 설명을 드리는데 뭐 빨간색 친구가 1번 문제 풀고 2번 문제 다 맞춰가지고 3번까지 풀었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무조건 그 다음 친구에게 턴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파란색 친구가 뭐 4번 문제를 맞췄으면은 문제 카드 가져가고 난 자신 없어 해서 다음으로 넘기면은
이제 주황색 친구가 다음 문제를 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주황색 친구가 이렇게 문제를 풀다가 두 문제 풀고 다음 친구에게 넘기면은 이제 그 연두색 친구가 이제 또 이렇게 또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죠. 최대 3개까지. 최종적으로 쌓인 문제 카드에다가 지금 이 상황 같은 경우는 빨간색 친구가 20번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더하기 3점이 되는 거고요. 혹시 뭐 중간중간에 도전했었는데 틀린 경우가 있었다 이러면은 그 틀린 개수만큼 점수를 빼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최종 점수를 합산해서 이 게임의 승자를 고르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경우도 있죠. 문제 카드를 하나 뒤집자마자 틀리거나 어쨌든 뭐 도전했는데 틀리는 경우.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 문제는 선생님들이 그 게임의 규칙을 정하시기 나름인데 저는 그냥 그 다음 사람에게 기회를 넘기는 식으로 하기도 했고요. 혹은 아니면 그 문제는 아예 그냥 무효화되는, 무효 처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모둠에서 뭐 정하기도 했고 아니면은 교사가 사전에 안내를 해서 정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운영하실 때 팁을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문제 카드는 교사가 미리 20개의 문제를 준비하셔도 되고 혹은 뭐 5개, 10개 이렇게 일부만 준비해 주셔도 돼요. 그리고 나머지 문제는 학생들이 직접 만들어 보면서 문제를 만드는 것도 공부가 되거든요. 문제를 직접 만들어 보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은 아예 학습 활동을 한 다음에 저는 그냥 20개의 빈 양식지를 주고 너희들이 여기다가 모둠원들이 균등하게 문제를 만들어서 활동을 해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한 번이든 두 번이든 활동한 후에 다른 모둠하고 문제를 일부 교환하거나 아예 전체를 맞교환해서 활동하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활동한 후에 같은 문제 가지고 계속 할 수는 없으니까는 모둠원들이 자기네들의 문제에서 뭐 이번에는 1개 혹은 뭐 2개씩 각자 카드 아무거나 골라서 가져간 다음에 새로운 문제로 바꿔서 변경해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배움줍기 활동은 저 같은 경우는 수학 시간을 비롯해서 뭐 사회나 과학 시간 뭐 이런 시간에 좀 다양하게 활동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한번 좀 적용하기 쉬운 교과에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궁석굴쌤의 진지수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